자, 이 어제 첫날 투표율은 19.58%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 투표 열기가 좀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2%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7.8% 높았습니다. 자, 전국 1위는 전남 34.96%, 최하위인 대구는 13.2%. 지금 영남 지역이 3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자, 호남은 이제 원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영남이 이 투표율이 저조하면서 격차가 2배 가량으로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은 내란종식 심판론에 일찌감치 투표장에 몰렸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국힘 지지층이 많은 영남은 이제 부정선거론이 영향을 미쳐서 본투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투표율이나 지역 간의 편차가 오늘도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종 투표율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이제 대선 후보들은 상징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 4명과 함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뭐 사실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냥 현 구도,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됐던 그 내용, 그 구도에서 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뭐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끝까지 이제 응답을 잘 안 했던 그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양당 간에 어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에 따라서 득표율이, 최종 득표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지금 기록적이잖아요. 네.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고, 네. 이게 뭘 좀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본투표까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로 요즘 뭐 많이들 쏠리니까 사전 투표의 추세를 보면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 호남 쪽이 높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전 투표가 이게 부정선거의 한 또 그 뭐 루트다 이래 가지고 뭐 극우 진영인가 이런 쪽에서는 사전 투표 하지 말자, 없애자 뭐 이렇게 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과감하게 사전 투표 하자 해가지고 저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몰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호남 쪽이 강했다라고 보면 여전히 사전 투표 지역 또 세대별로는 젊은 쪽이 많이 오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 바로 전날, 그저께가 되나요? 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큰 걸 하나 터뜨렸죠.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어떤 그 범죄 경력, 이것을 이제 뒤늦게 그 토론에서 밝혀냈는데, 이게 사실 본질은 놔두고 이준석 후보가 뭐 그 막말을 그 본인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집단 린치, 본인의 표현을 집단 린치를 가하듯이 정치권에 행해졌는데, 이것도 사전 투표를 앞두고 그 민주당 호남 지지자들이 역으로 그 결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이 이준석 후보의 그 어떤 약간의 불리함도, 또 국민의 불리함도 그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는 호남 쪽이 높았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는 이제 대체로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제 본 투표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보수 성향,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인 봉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전 투표는 민주당, 본 투표율은 국민의힘 사전 봉국.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지난 대선이
36.93%니까 약 37%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6시에 마감됐을 때 이제 40%를 전후한다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기대하기로는 한 45% 이상 된다면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35% 미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좀 사전 투표 적극성이 좀 떨어지면서 40%를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이다. 4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본 투표일에 더 결집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지난 대선에 전체 투표율이 77.1%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80%가 넘어가면 본 투표율에 상당히 많은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생각할 테고, 국민의힘에 그래도 이 투표율만 놓고 본다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시 현재 기준으로 24.55%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 이 사전 투표율 높은 거 관련해서 댓글에 호남인들의 힘이다, 역사적으로 호남이 역사를 리드해 왔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부울경 지역은 오직 6월 3일만 기다리고 있다, 한방 큰 거 터질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가 일반적인 사전 투표랑은 좀 층위가 다릅니다. 어떤 층위가 다르냐면 이게 되게 어렵게 지킨 겁니다. 한 번은 계엄군한테 지켰죠. 계엄군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선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부정선거론으로부터 지킨 건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전 투표 폐지해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 물리적 비물리적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사전 투표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서가 좀 깔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재밌는 거를 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 원장을 했던 노재승 씨라고 있거든요. 네. 노재승 씨가 우리 사전투표 독려하는 음성 메시지 후보들이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보냈나 봐요. 김문수 후보로부터 사전투표 하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보가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자기 지지층이나 국민들한테 사전투표 뭐 동료를 하는 거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이건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되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국민의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이제 막판에 이준석 이제 후보가 일명 이제 젓가락 발언 이거 해서 이게 굉장히 좀 후폭풍이 큽니다. 뭐 근데 민주당이 뭐 제명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아들 문제가 또 불거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잘 가는 선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 상식적인 전략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앞불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발언 자체에 이제 흥분을 많이 해서 진보 진영이 거의 다 온통 다 들고 일어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뭐 곧바로 고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 쪽 설명을 들으면 약간 수위가 조금 이제 조정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확 제압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추가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 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사건 일람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공개도 하고, 그 아들 의혹 관련해서 실제로 뭐 어찌됐건 500만 원 그 벌금형 받은 그 부분까지 해서 이제 공개가 막 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발언, 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했던 뭐 여러 가지 사과문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주 쉬쉬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조차도 아주 로키로 다니면서 가족 관련한 이슈를 최대한 덮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게 가족 이슈가 지금 막판에, 선거 막판에 주요 이슈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하자니 또 말을 보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다 보면 또 꼬이고,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지금 좀
약간 변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자, 두 건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게요. 호남인들이 이준석 때문에 사전투표장에 몰린 것 같다. 이준석이 한 건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어떤 분은 이재명 아들 논란에 보란 듯이 김문수 후보는 딸을 데리고 투표장에 간 거 아니냐. 자, 이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예. 민주당 전혀 당황 안 했습니다. 그 가족 리스크, 뭐 가족 뭐 검증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물타기입니다. 왜 물타기냐면 보통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게 뭐냐면 그 후보가 가지게 될 권력을 전횡해서 그 가족이 뭐 부당한 검은 돈을 착복하거나 입시 비리에 연루되거나 병력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 권력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이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일탈이거든요. 그게 뭐 아버지 뒷배를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려면 이런 겁니다. 이동호 씨가 그런 뭐 음담패설 같은 댓글을 썼는데 수사를 받아요. 수사를 받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디 수사기관에 외압 넣어가지고 그걸 무마시키려 하거나 뭐 은폐시키려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 장모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호 씨 그냥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받았습니다. 뭐 민주당이 거기에 개입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후보 검증이라는 얘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 그런 워딩을 굳이 외교 안보 정치 개혁을 논하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가까워서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은 상황인 것이지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서 이슈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은데도 계속 억지로 방어하려고 하던 이준석 후보의 태도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잠깐만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뭐 어느 쪽으로 판도의 변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한데요. 이게 이제 뭐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을 받겠죠. 비난을 받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그러면 후보 가족들의 검증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지 아니면 의혹의 검증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의혹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이 선거에서 유권자 특히 이제 여성 절반이 여성입니다. 또 주부층 그리고 또 학생층한테는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젓가락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젓가락이 1번이니까 1번을 찍어달라. 이건 2차가예요. 그 가짜 뉴스라고 어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을 사진이 가짜 네, 그거를 사진인가요?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을 1번 하나씩 들고 1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토론 전이 그게 발언 논란되기 2주 전에 촬영된 2주 전에요.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면 뭐 그 사진을 활용한 것은 적절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소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재명 후보자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유권자 중에 한 명이 뭐 제가 알기로는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조용한 소리로 이재명 화이팅 그리고 카리나 파이팅 코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경호원들이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지 않습니까? 결국 훈방 조치됐지만 왜 그렇게 입틀막을 하겠어요? 그만큼 사실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의 발언들이 온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권력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역량, 후보의 권력 운영과 관련된 것처럼 뒤섞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를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지적하는 방식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자가 그 전 국민이 다 보는 아이까지 다 보는 그 TV 토론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수님은 제가 조금 아니 전에 하은기 질문 드린 대변인이 건- 예. 저는 하은기 대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날카로운 그 평론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아니다는 거죠. 그 민주당의 지금 진영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 봐라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달 보라고 그래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이준석 이번 발언 파문입니다. 대선 후보는 공인 중에 공인이죠. 그 가족도 공인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가족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연좌제에 얽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다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후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토론회 때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나온 게 벌금 500만 원 그거 결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두 가지만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본질을 호도를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그걸 이제 객관화시켜서 옮긴 걸 가지고도 난리를 쳤단 말이죠. 뭐 제명운까지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어제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느끼고 사실은 민주당이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비난을 해야 됩니다. 제가 TV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녹음기를 계속 틀었어요. 이런 데 대한 비판을 해야지 새로운 어떤 그 증거하자 그 검증하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완전히 뭐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어제 그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기 대변인 같은 정치인이 앞으로 그 민주당 진영에서도 좋은 말, 바른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반론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발언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들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냐? 그걸 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국민들 그거 입장에서는 말장난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운데 손가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하는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5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후보가 나서서 덮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쭤볼게요. 다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 자식들이 인터넷에 무슨 글 쓰고 다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뭘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일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보통 건데. 사람이 아니고 대선 후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든 그 얘기를 교수든 정확히 국민들한테 대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선 후보든 언론인이든 교수든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식이 인터넷에 뭘 하고 다니는지까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근데 그 잠깐만 말씀 끝내기. 후보가 자기네 권력으로 아들의 뭔가 비위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연관돼 가지고 후보를 질타할 수 있는데 아들이 인터넷 쓰고 다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도덕성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후보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아니, 근데 이상적이라고 그 저는 생각합니다. 하은기 대변인에게 제가 질문 드린 거 답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어제 그 사전 투표소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건 어떻게 아니 근데 생각하시나? 그게 그렇죠? 선대위에서 무슨 기조를 정해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의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민주당이 화들짝해서 전체적으로 뭐 선대위에서 기조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댓글을 보시고 요 문제는 배종찬 소장께서 조금 네네. 의견을 좀 덧붙여 주세요. 자, 이동호가 대선 나온 거냐? 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댓글 이준석의 태도가 문제냐? 이동호의 팩트가 더 문제냐? 민심이 어디로 기울지. 배 소장님 어디로 기웁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심이 여론조사 공표 검증 기간이기 때문에 여성 이슈가 터진 거예요. 이따가 네. 이제 우리가 2부에서도 설한정 여사와 관련된 민주당 인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유권자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박영환 앵커 말씀하셨는 대로 팩트 인정. 그 사실이면 사실대로 인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박을 했다. 근데 묻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너 모르겠다. 아는데 그건 어디였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팩트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사과 해명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그다지 영향을 줄 일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일파만파 우리 뭐 세계적인 글로벌 아이돌 여성 아이돌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산을 하진 말아야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사과했습니다. 도박 관련해서도. 근데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나온 얘기거든요. 뭐 전 국민이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선 때도 이게 나와서 후보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선거 때마다 계기 때마다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뭐 형사재판 받았지 않느냐, 또 사과했나, 또 사과했나 이 얘기인 거거든요. 당시는 유죄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사과를 했지 예, 예. 않습니까? 인터넷 예. 뜬 그 이슈로 사과를 했고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후보 본인도 사과를 했고 후보 본인이 후보 아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데 대해서 그냥 냅뒀고 사법 처리를 받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만인 앞에서 다시 자기 아들의 뭐 허물을 얘기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인민재판식으로 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요. 그건 다른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는 자기가 사과를 불법 도박 의혹 아들 불거졌을 때 그 부분은 그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 그럼- 댓글 부분은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 후보 가족 이거 무한 검증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때 뭐 김건희 여사 건 비롯해서 얼마나 무한 검증을 했습니까? 예. 근데 왜 이번 대선에 와서는 자기에 대한 무한 검증은 회피하냐는 거예요. 그 김혜경 그 여사 같은 경우에도 설란 여사하고 그 TV 토론 제안했을 때 그때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나왔듯이 무한 검증을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건 본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